그게 CCTV 찍혔어. 뉴스에도 나왔어. 그런데 저건 조작이다. 슈퍼리그 오늘 뭐 슈퍼리그라는 걸 만들어서 구단 수익을 증대를 해보겠다라고 뭐 이렇게 발표가 났나봐요. 그렇죠. 저도 참 축구 이렇게 그 축구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서 왜 저렇게 수익 창출을 못하지? 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 얼마든지 저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죠? 왜 미국 시장을 공략을 안 하지? 미국 가면 돈 엄청 벌 텐데. 그럼 뭐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가끔 이렇게 휴식기 그때 뭐 이상한 리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게임 뛰고 했었죠. 그죠? 하긴 했어요. 그 활성화를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리그는 이제 유럽에서 많이 이루어졌죠. 그죠? 대체적으로 그건 잠깐 이벤트성이고 유럽에서 유럽을 더 중요하게 치니까 결국 돈이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코로나. 뭐 이거는 뭐 거의 거의 전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에 준하는 전시 상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피파에서 뭔가 도와주고 좀 뭔가 이렇게 피파도 뭐 자기도 힘든데 누굴 도와주기야 하겠냐마는. 그죠? 자기들도 힘든데. 그죠? 자기들도 지금 운영 자금이 없어가지고 각출하라 막 이러는 걸로 각출하라고 하는 걸로 아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약간 뭐 이런 말 하면 좀 뭐라고 할까 약간 무능하다 그러나? 아니 지금이라도 안 잊었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 이런 일이 뭐 많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진짜 뭐 지금 거의 100년 동안 2차 대전을 제외하고 그 전쟁 그런 거 제외하고 거의 첫 번째니까 전염병 돌아서 축구 못하는 게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진짜 보험을 진짜 어디 하늘에서 운석 떨어질 확률인데. 그죠? 하지만 피파나 유로파가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죠?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슈퍼리그 창단을 한다는 건 가장 큰 이유는 구단의 수익 증대겠죠. 구단이 돈이 필요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한 2조 원 정도 날라왔다고. 그죠? 그걸 누가 메꿔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로파나 이런 사람들 아무 대책이 없는 게 뭔가 피해를 입으면 구단이 알아서 해라. 근데 수익을 얻으면 저거 가져가고. 그죠? 분명히 유로파가 가져가는 아예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간섭들을 하잖아요. 유로파나 피파에서. 근데 그런 간섭을 하면서 구단이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수익이 없어서 부도가 날 지경이 되면 아무 그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뭐 기금 같은 거라도 좀 만들어 놓든지. 그죠? 보험이나 기금 같은 거라도 좀 만들어 놓든지. 근데 그런 보험이나 보험 들어 놓는 건 또 그렇죠. 그럼 구단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근데 피파 차원에서 뭐 이렇게 저리 융자 같은 걸 해준다든지. 그죠? 스위스 은행 많잖아요. 그죠? 은행 뭐 유럽 같은 경우 대부분 유럽 나라니까 뭐 구단 특별 저리 융자 뭐 이런 걸 좀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뭐 아무것도 없죠. 간섭을 하면서 그건 없는 거예요. 뭐 축구가 뭐 피파나 유로파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JP 모건이라는 미국의 대형 은행사가 투자를 모집한 걸로 봤을 때 미국 내에서 어떤
그 축구에 대한 파워를 높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즉, 작년에 월드컵 나가리, 작년에 미국이 월드컵 못 나갔으니까, 지금 월드컵 예선이 곧 이제 좀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진행 중이기도 하고. 월드컵 내에서 미국의 어떤 파워 입지를 좀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입김이 들어가죠. 그리고 어차피 월드컵은 슈퍼리그 참여하는 팀 선수가 거의 16강 이상 올라갈 테니까, 그죠? 여러가지 입김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축구의 메이저리그와, 그죠? 그러니까 축구가 물론 룰이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근데 축구는 또 미국하고 다른 게 전 세계에서 하고, 물론 뭐 챔피언스 리그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범위가 넓어요. 그죠? 물론 그 땅 면적을 다 합하면 미국보다 오히려 작을 수도 있는데,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한 곳에서 관리를 하는, 그건 좀 힘들어요. 그죠? 왜냐면 각 나라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또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가 있고, 또 그 월드컵 대회는 국가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란 말이에요. 그죠? 한국도 월드컵 4강 가고 나서 위상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죠? 어디 가면 4강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되게 자부심을 갖게 해준단 말이에요. 국가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런 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서 컨트롤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메이저리그 같은 거, 솔직히 연봉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야구가 훨씬 연봉이 세단 말이에요. 그죠? 뭐, 그 여러가지 이유는 여러가지 있더라고요. 뭐, 메이저리그는 야구는 맨날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축구는 뭐 3일 한 개, 뭐 일주일에 한 개씩 뛰지 않냐, 뭐 그렇게 일주일에 한 개씩 뛰면 좋긴 하죠. 그죠? 맨유 같은 경우는 3일 한 게임씩 평균적으로 3일 한 게임씩 뛰죠. 저게 죽이는 거예요. 그죠? 또 거칠고 3일 한 게임씩 이종격투기 하는 거죠. 애들 잡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수 생명이 이렇게 만개할 수도 있는데 뭐 어디 다쳐가지고 또 선수 생활 접고 이런 경우가, 그 아까운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론 무섭다고 메이저리그도 토미존 걸려가지고 끝나버리는, 선수 생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뭐 어찌됐건 그 여러가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참가 국가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축구 못 오는 사람 없고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좋은데 그게 없어요. 수익 창출을 못해. 다양한 수익 창출 루트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축구는 왜 올스타를 안 하냐. 그죠? 축구는 왜 왜 중간에 브레이킹 타임이 없냐. 왜 올스타를 안 하냐. 축구는 왜 쿼터제를 안 하냐. 저 중간에 광고 넣을 수 있으면 좋잖아. 3분짜리 광고면 15초짜리 3분, 만약에 3분 딱 쉰다. 그게 룰이 딱 정해졌어. 그러면 30초짜리 6개 넣을 수 있잖아요. 15초짜리 15개 들어가잖아요. 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15초짜리 15개 광고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뭐 공 돌리고 이런 일 없겠죠. 그죠? 좀 더 스피드하고 박진감 넘치고 좀 더 농구처럼 좀 더 많은 어떤 작전이 필요하고, 그죠? 변화무쌍하게 어떤 스펙타클한 그런 어떤 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죠? 약간 축구는 약간 보수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야구는 약간 진보적이라 그러면 축구를 약간 보수적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변화를 좀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잠깐 변화하는 걸 좀 꺼리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수익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인기를 끌 수도 있고,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진짜 어떤 재밌게 잘 하는 사람, 인프라는 이미 돼 있으니까, 시청자나 뭐
인지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는 일단 다 갖춰져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더 재밌게 어떤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그렇게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을 많이 하는 게 그게 더 좋죠. 그죠? 다만 이렇게 그런 건 있어요. 월드컵 예전에 월드컵 중계할 때 한국 같으면 뭐 그때 옛날 SBS였었나 독점 중계할 때 800억인가 줬었거든요. 800억인가 줬었는데 솔직히 부담스럽죠. 그죠? 솔직히 부담스럽죠. 그죠? 중계권료가 자꾸 올라가니까 부담스럽죠. 그죠? 그런 건 좀 있긴 해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투자가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수익을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같으면, 미국을 예로 들면 다저스 그때 20년 중계 독점 중계권료였나? 그게 한 20조였거든요. 다저스 한 팀만, LA 다저스 한 팀만 독점 중계하는데 중계권료가 20조였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이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슈퍼리그 창단하는데 투자 16조 들어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거대 자본을 투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축구 선수들도 훨씬 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환경에서 그 이상한 진짜 뭐 좀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좋은 코치, 좀 더 좋은 훈련장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유소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죠? 지금 맨유 같이 할 수 있는 팀은 난 거의 없다고 봐요. 물론 각 구단의 유스들 키우고 하긴 하지만 맨유만큼 저렇게 좀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건 좀 많이 없다고. 맨유나 레알이나 맨유, 레알, 바르샤 뭐 이렇게 슈퍼리그 참여하는 구단들은 대부분 유소년도 되게 잘 키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완비사카가 크리스탈 팰리스 유소년 출신이었나? 뭐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 선수가 유소년 키우면 한 100명 키우면 한 명 나올까 말까. 그죠? 100명 키우면 한 명 나올까 말까요. 그죠? 그 레시포드 같은 선수 한번 봐봐요. 그 수많은 선수들 중에 유소년, 엄청나게 많은 유소년, 최소한 축구가 한 11명이 뛸 테니까 몇 년 주기로 이렇게 다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메스포드 나이를 생각해서 메스포드 애기 때부터 맨유 유소년 출신이었으니까 20살 될 때까지 수백 명이 거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한 명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 한 명 키우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옛날에 호날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데리고 온 선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유는 이제 자체적으로 유스 키운 선수는 레시포드가 거의 유일하죠. 그죠? 여러분 또 맥토미니도 되게 잘하고 있고, 요즘 또 그린우드도 예전보다 잘. 맥토미니는 솔직히 저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제가 처음 맨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는 맥토미니 선수는 저 친구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백업이었죠. 약간 1.5군 같은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 뭐 엄청 잘하죠. 그죠? 골도 잘 넣고 수비도 잘하고 싸대기도 잘 때리고 그죠? 잘해요. 그죠? 얼마나 잘해요. 그죠? 저런 선수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왜냐면 저런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키운다고 해서 그렇게 구단이 원하는 대로 크지가 않거든요. 그죠? 아무튼 거대 자본의 어떤 축구 메이저리그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더 재밌게,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시대가 변화하잖아요. 플랫폼도 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시대도 변하고, 플랫폼도 변하고, 축구 선수들이 또 그런 게 좀 있어요. 예능 같은데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거. 예능 같은데 왜냐면 예능 나왔다가 성적 안 좋으면 욕 겁나 못 먹거든요. 운동선수들이 좀 그렇잖아요. 예능 나왔다가 성적 안 좋으면 욕 겁나 욕 먹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죠? 뭐 아무튼 뭐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재밌는 거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또 피파에 대한 불만, 뭐 유로파에 대한 불만,
많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 뭐 확실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뇌물을 받는 것 같아요. 뇌물을 만약에 안 준다면 선수를 매수하는 거. 최근에 또 수상한 게임이 하나 있었죠. 도르트문트하고 맨시티하고 게임. 좀 수상해죠, 그죠? 수상한 게임이 한 게임 있었죠, 그죠? 뭐 갑자기 산초가 뭐 아팠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플 수도 있어요. 우연인지 뭐 아플 수도 있죠. 사람이 운동하다 보면 갑자기 산초가 아파가지고 맨시티 게임을 못 뛴다든지, 홀란드가 골을 안 넣는다든지, 그죠? 뭐 그런 게 있죠. 주요 선수 2명, 공격수 2명이 골을 안 넣어버리면 뭐 어떻게 이겨요, 그죠? 그죠? 핵심 선수, 핵심 공격수 2명이 골을 안 넣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죠? 그 전에 또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죠? 뭐 홀란드에 대한 연봉 2,500억에 뭐 아버지 얼마 줘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기사 많이 쏟아져 나온 이후에 맨시티, 물론 근데 그 흔들기가 있거든요. 선수 이렇게 흔드는 거, 선수를 흔드는 게 있어요, 그죠? 선수를 이렇게 큰 게임 전에 선수를 이렇게 흔들어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불안하게 만들고 게임에 집중 못하게 만들고 뭐 그런 거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의 일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골을 그렇게 시원하게 터뜨리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맨시티가 이겼죠, 결국.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사, 피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해라. 뭐 너네도 돈 주고 매수해라.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 그죠? 오히려 뒷도를 좀 달라. 뭐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건 전 그러면 스포츠가 아니라고 봐요. 그게 무슨 스포츠예요, 그죠? 그건 뭐 하려고 선수를 훈련시켜요, 그죠? 돈만 주면 끝나는데, 그죠? 물론 맨유도 모르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옛날에 그 2명 퇴장 당했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맨유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보면 확실하게 그게 있어요. 확실하게 그게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레드가 아니고 옐로 카드 줄 건데 레드를 준다든지, 그죠? 그 위험한 게 있다면서요, 그죠? 근데 스파이크로 허벅지 찍으면 퇴장이죠, 그죠? 그거는 뭐 누가 봐도 퇴장이죠. 아무튼 좀 이렇게 맨유도 이렇게 보면 격하게 막 뒷목을 누른다든지 막 끌어안는다든지 뭐 그런 거 많이 해요, 그죠? 그런 거 많이 하고 논란도 많이 됐었고, 근데 왜 심판이 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근데 뭐 맨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야 뭐 심판 성향에 따라서 저 정도는 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겠죠, 그죠? 아무튼 그건 어떤 심판의 재량, 그죠? 그래서 VAR도 도입을 하고 나노로 껐잖아요, 요즘. 라인도 업사이드 라인도 나노로 이렇게 껐잖아요, 그죠? 거의 발가락 하나만 나와도 업사이드라고 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걸 하든지 많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심판한테 돈 주고 심판 매수해서 그냥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그거를 내가 역으로 이용을 할까, 뭐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발전이 있죠, 그죠? 그래야 스포츠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지금 그 심판한테 뇌물 주다 걸린 것도 난 한 번도 못 봤고, 심판한테 뇌물 주다 걸렸는데 징계받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죠? 끽해봐야 그 선수 연봉 더 주고 데리고 온 거에 대한 어떤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 피파가 그런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피파는 선수 영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기장 수익에서 뭐 몇 퍼센트 이상 넘지 않게끔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 그런 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액 연봉자는 내보내야 되죠, 그죠? 고액 연봉자는 내보내고 어쨌든 선수들을
약간 연봉을 약간 뭐랄까 약간 낮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르샤라든지 토트넘이라든지 뭐 이런 구장들이 엄청 큰 구장을 짓죠. 그래야 관중 수익이 들어오는 거 그것만 쳐주니까 그 관중 수익 내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있으니까 경기장을 자꾸 확장을 하고 크게 만들고 있어요. 맨유도 지금 몇 번째 증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굉장히 많이 증축을 했어요. 그죠? 관중 수익에 비례해서 선수 영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더 좋은 선수를 땡길 수가 있죠. 영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뭐 지금 맨유의 어떤 구조라면 음바페나 뭐 네이마르나 이런 선수는 못 데리고 와요. 너무 비싸서. 그죠? 그런 페어플레이 협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비싸서 못 데리고 오게 돼. 근데 그게 약간 양날의 검이에요. 그죠? 그 룰이 있기 때문에 선수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퍼져 있죠. 그죠? 그죠? 그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레알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죠? 그럼 레알이 전 세계에 있는 축구 제일 잘하는 애들을 돈으로 다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봐요. 옛날같이 옛날 그 갈라티코였나? 그리고 계속 레알만 우승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재미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건 그 선수의 어떤 독점, 지금 이렇게 선수들이 A급 선수들이 퍼져 있으니까 훨씬 더 재밌죠. 그죠?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으니까. 그죠? 뭐 그거라고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슈퍼리그에서도 그 룰은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한 곳에 어떤 한 구단이 선수를 독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룰은 다만 액수는 조금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죠? 아니면 경기장 수익 플러스 부가 수익까지 스폰 받는 돈까지 합친다든지, 그러니까 그 구단이 받는 모든 수익을 다 합친다든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폰 많이 받게, 그죠? 그렇게 해서 뭔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지만 그 룰은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 더 치열해지겠죠. 그죠? 예전에는 목표가 프리미어 리그였다면 이제는 목표가 슈퍼리그가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수한 선수들은 그 슈퍼리그에 들어가 있는 고정구단, 슈퍼리그에 들어가 있는 고정구단 내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쪽으로 에이전시한테 이적을 시켜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구단들도 이제 뭐 훌륭한 감독, 좋은 감독들 영입하려고 머리 터질 테고. 그죠? 그 슈퍼리그가 나오면 옛날에 저 어릴 때 지구방위 대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 옛날에 그 레알 마드리드를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막 메시하고 호날두하고 루니하고 막 그때 제일 잘 나가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외계인하고 축구 붙는, 그래서 막 지구방위대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스타일로 이제 흘러가겠죠. 이제 스타 선수들, 이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 스타 선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근데 조금 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좀 공격적인 축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좀 공격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수비적으로 하는, 만약에 그 슈퍼리그 했는데 막 수비적으로 해가지고 시청률이 안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욕먹을 거예요. 그죠? 어차피 근데 이기긴 하겠지만 욕은 먹겠죠. 좀 약간 그래도 좀 어떤 정도로 공격적으로 됐으면 룰을 이렇게 약간 공격수한테 좀 유리하게끔 어떤 룰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뭐 업사이드, 뭐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업사이드 룰 같은 것도 지금 어깨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상체가 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지금 뭐 그런 게 있어요. 일자로 딱 돼야 된다라는 그런 룰이 있는데 업사이드 룰도 좀 완화를 시킨다든지, 그죠? 뭔가 좀 더 공격적으로 했을 때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룰로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재밌잖아요, 그죠? 슈퍼리그 이름답게 멋진 플레이가 많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공격적인 사람이 유리하게끔 하는, 그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니면 뭐 10백을 못 쓰게 한다든지. 근데 그 10백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뭐 그걸 못 쓰게 한다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안 되게끔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는 멋진 게임, 그죠? 멋진 게임 할 수 있게끔 자꾸 이렇게 유도를, 주최 측에서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공격적인 룰로 바뀌는 게,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멋진게 하려 그러면 선수들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지금 프리미어 리그 같이 3일에 한 게임씩 뛰어가지고는 절대로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힘드니까. 그죠? 선수들 어떤 보호 차원에서도 좀 선수들도 쉴 수 있는 텀을 준다든지, 뭐 일정을 그렇게 잡아야지. 너무 그렇게 애를 거의 뭐 진짜 선수 생명이, 아니 그런 훌륭한 선수가 나오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걸 단기간에 사람을 완전 그걸 안 좋게 만들어 버리는 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선수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멋진 플레이를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좋죠. 그죠? 전 개인적으로 슈퍼리그는 괜찮다고 봐요. 그죠? 슈퍼리그는 어차피 지금 챔피언스 리그도 올라가는 팀 보면, 이렇게 상위권 8강 이상 가는 팀 보면 대부분 여기 슈퍼리그 참가자들이 대부분 해요. 그죠? 그 나머지 들러리죠, 솔직히. 그 가다가 이제 한두 팀씩 올라가고 그게 전부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 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죠? 슈퍼리그 참가 팀끼리 대부분 게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니면 챔피언스 리그를 없애고 슈퍼리그로 가든지, 그죠? 그죠? 유로파하고 슈퍼리그 이렇게 가든지. 뭔가 이렇게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국가대표를 뭐 못 나가게 하겠다,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왜 그게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파가 월드컵 그 기간 동안 버는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중계권료부터 시작해가 한 2조 원 번다고 제가 옛날에 들었거든요. 몇 년 전에 월드컵 한 게임 하면 2조 원을 버는데 그걸 포기한다고요. 그럼 슈퍼리그 애들 다 빠져버리면 거의 올림픽 대표 수준의 친구들이 와 할 텐데, 그죠? 그러면 안 보죠. 그죠? 월드컵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슈퍼리그 참가하는 구단들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멋진 선수들의 그 플레이를 보려고 월드컵 오는 건데, 그 선수들이 빠지면 피파 수익이 망할 거라는 거는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 국가대표 차출 못하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그리고 요즘 선수들은 국가대표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알기론 그래요. 클럽에 더 집중하죠. 그것도 어릴 때 이야기지. 그죠? 그것도 짬밥 안 되고 자기가 몸값을 올리려고 할 때 그때 이야기지. 요즘 클럽 선수들은 국가대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가대표 나간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 잘 나간다는 거니까, 자기가 이제 잘한다고 인정받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대표 나가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부르면 가긴 가는데. 아무튼 슈퍼리그 뭐 잘 만들어서 뭔가 좀 멋진 플레이, 멋진 게임, 뭐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메뉴가 지금 되게 상승세인데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해서 돼서 혹시 리그 우승할 수도 있으니까, 리그 우승과 유로파 우승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꼭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는 그렇게 집중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슈퍼리그하고 상관없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슈퍼리그 간다 그러면 이제 유로파나 이런 거는 마지막 트로피가 맨유가 참가하는 마지막 트로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